예, 반갑습니다. 저는 중부발전기술연구원의 선임기술전문원 박만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시간을 좀 빨리 끝내야 되나 이런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에 맞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정해진 시간만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제에 앞서서 이 주제를 제가 발표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중부발전에서는 이 그린 수소에 대해서 최초로 그 500kW급 그린 수소를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 과제는 원천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부발전에서 운영하는 그 상명풍력 발전소에서 그쪽에 이제 그 500kg 그린 수소 수전해 설비를 적용을 해서 원천 기술을 개발을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3.3메가와트 실증 사업을 국가 과제로 진행을 했고 올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준비된 내용은요. 과제 개요부터 해서 추진 현황, 그다음에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이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이슈화됐던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본 과제는 원래 당초 31개월이라는 그 연구 기간으로 협약이 되었다가 중간에 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로 인해서 두 번의 그 과제 연장이 되면서 총 48개월 동안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관사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10개 기관, 저희 중부발전을 비롯해서 10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과제 주 내용은 3.3메가와트 그 수전해 설비를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실증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600kg 그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2메가와트급 ESS 배터리를 구축을 해서 실증하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수소를 생산 저장을 한 다음에 활용까지 하는 걸로 해서 국민의 그 수용성을 제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국민의 수용성이라는 부분은 이 수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그 인식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국민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과제의 과제의 범위는 생산과 저장까지가 본 과제의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수소 충전소하고 그다음에 수소 버스 부분은 지자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같이 혼합해서 이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중부발전의 역할은 지금 밑에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력계통 분석을 통해서 잉여 전력을 어떻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잉여 전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발전량이 수요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발전량을 어떻게, 커테일먼트라고 하는데 출력 제한을 시켜서 출력 제어하는, 그래서 여기에 발생되는 잉여 전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저희 중부발전이 좀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제의 태상에 이 과제 직전에 강릉의 그린 수소를 최초로 개발하다가 수소 폭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이 부분은 대대적으로 안전의 강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과제는 안전 관련 과제로 지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과제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과제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결하는 조건으로 이 과제가 수행이 됐고요. 세 번째는 운영기술 개발인데요. 선행했던 상명풍력에서 그 500km 그 그린수소 과제에서는 운영 매뉴얼, 그다음에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매뉴얼을 최초로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자, 보이는 이게 그 시스템 배치도인데요. 자, 그림 하나하나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 저 상단 왼쪽에 보시면 지금 알칼라인 수전해가 1메가와트짜리 2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팸 수전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외산인데요. 플러그 파워라는 미국에 있는 플러그 파워의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6번은 두산에서 개발한 300kW급 그 수전해 설비인데 올인원 설비입니다. 요 컨테이너 하나로 가지고 그린수를 생산할 수 있는 올인원입니다. 본 과제에서는 사실은 이 올인원 과제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두산에서
전량 그 출자를 해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이쪽에 좀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는 이 내용에 보시면 자, ESS가 이제 2메가와트급이 들어가 있고요. 이 PCS는 뭐냐면 이 수변전 설비에서 받은 전력 229입니다. 229을 받아서 각각의 수전해와 그다음에 이 출하 설비에 필요한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그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8번은 튜브 트레일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200바로 승합을 시켜서 실제 그 트레일러에 이제 차징을 해서 충전소로 내보내는 그 장치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인데요. 이 본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그 공사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나 우리 전력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민원입니다. 민원. 이 지금 현재 실증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그 주변에 양식장이 있고 그 마을이 이제 있었는데 이 마을의 주민들이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동의를 얻어내는데 약 1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선결 조건이 민원이거든요. 민원을 해결하고 와라라는 조건이 걸리거든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인허가를 과제 착수 이후에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목공사가 다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가스 제조 허가가 22년 12월에 됐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기존에 그린 수소에 대한 이런 인허가 부분이 이렇게 그 대부분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과정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보시는 요 수전의 압축 설비하고 이 전체가 지금 설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지금 아까 플러그 파워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플러그 파워에 있는 수전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설치가 23년도 2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가스공사, 우리 이제 KGS라고 하는데 이 안전공사에서 그 중간 검사, 그다음에 품질 검사, 완성 검사까지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해외 폐엠 수전해가 바로 이 플러그 파워인데 과제 착수가 20년 10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설비가 현장에 도착한 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년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이 하나가 더 숨어 있는데요. 뒤에서 그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행 말씀드렸던 안전 우선 선결 조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에도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지금 가스 폭발 범위 부분을 저희 이제 중부 발전에 선정한 건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비금친 부분이 각 수전해 설비하고 압축 출하 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폭발 범위를 산정을 했고, 또 하나는 민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스가 폭발했을 때 내가 다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방호벽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폭발 범위에 대해서 지금 비급진 부분과 각각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 검정색 굵은 선인데요. 이게 이제 방호벽이 되겠습니다. 기존 설계 기준보다 조금 더 두껍고 높게 좀 설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수전해 설비 알칼라인인데요. 국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 에너젠에서 이 부분을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1메가 지금 보시는 사진은 1메가와트급 한 기를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지금 설치가 됐고요.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수소량은 1메가와트 기준으로 시간당 18kg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력 생산되는 압력은 7바입니다. 두 번째는 팸 그 수전해인데요. 요건 올인원 두산에서 개발한 300kW급 올인원 시스템입니다. 요것도 순수 국산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제 그 설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양은 5.4kg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플러그 파워. 근데 국내 총판은 SK가 이걸 좀 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에서 거의 시공까지 다 마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칼라인 수준하고 생산량은 똑같습니다. 시간당 18kg 정도 생산을 할 수 있고요. 토출 압력은 40바입니다. 국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유심히 볼 부분은 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 수전의 토출 압력은 7바인데 지금 해외 수전에는 40바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큰 걸림돌이 생겼고요. 이로 인해서 계약이 상당히 늦어졌고 납품도 거의 3년이나 걸렸습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운전 제어를 제어 시스템을 이제 개발한 내용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수전에서 생산된 수소가 출하 설비를 거쳐서 200바로 승합을 시켜서 튜브 트레일러라고 하는 그 충전기 포트로 해서 3개의 포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하고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정된 목표,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에 따라서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자동 제어가 이루어져서 실제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알칼라인 수전인데요. 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그 메인 스택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물에 공급된 물을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와 물, 그다음에 산소로 다 분해를 분리를 해서 생산을 해서 내보내는 그 P&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건 올인원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택이고요. 자, 워터 공급을 받아서 자, 기수 분리를 하고 실제 수소를 같이 또 공급하는 그 P&Id가 되겠습니다. 요건 출하 설비고요. 자, 공급된 각각의 수전에서 들어오는 수소를 받아서 버퍼 탱크라고 하는 이 버퍼 탱크에서 이제 모집을 해서 이 버퍼 탱크를 통해서 이 다이아프레임이라고 하는 압축기 여기에서 200바로 승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승합을 시켜서 오른쪽에 있는 요 출하단 차징 포트로 들어가서 튜브 트레일러에 각각 충전을 해서 내보내는 이렇게 P&I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전력을 사용하고 얼마만큼 수소를 생산하는지 요 지금 실적 사례를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유독 오른쪽에 있는 여기 지금 여름철 8월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사계절 중에 풍속이 가장 낮은 그 시기가 여름철입니다. 풍속이 상당히 낮아서 풍력 발전기 발전량이 상당히 적은데요. 그럼 이 과제의 특성, 이 과제의 배경은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에서 발생된 발전량을 가지고 생산한 수소를 갖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요 8월에는 사실은 발전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개통해서 그냥 수전을 받아서 생산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시면 약 한 행원 풍력 단지에 있는 발전기에서 약 25%를 사용을 했고요. 요 8월 같은 경우는 요 8월에는 사실은 이것도 이제 문제점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전력 시장의 제도가 지금 많이 개정이 되고 많이 지금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현재 요 그린 수소에 대한 미활용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 제도가 아직 안정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4년 전 이전부터 이거를 위해서 지금 전력 시장을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풍력 발전 사업자의 참여가 좀 미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풍력 발전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풍력 발전 사업자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참여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민간 풍력 발전 사업자들은 다 탈퇴를 했고요. 공기업만 남부 발전하고 중부 발전만 그다음에 제주에너지공사 3개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개통에 있는 전력을 그냥 수전받아서 생산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설계 압력대로 설계 기준대로
실제 수소를 지금 생산한 내용인데요. 지금 총 9시간 동안 182kg를 생산을 했고 사용 전력량은 약 1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설계했던 용량대로 거의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전력계통 분석하면서 전력량이 얼마큼 사용할 것인가 분석했을 때는 54kg 정도를 그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돌려보니까 1kg, 수소 1kg를 생산하는데 약 55.6kg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분석한 내용도 어느 정도 비슷했는데, 요거는 이제 부대 설비가 조금 늘어나면서 전력 사용량이 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수소 1kg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력량은 약 55kg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질소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는 니콘이라고 하는 그 보틀이 약 한 병 정도, 약 120리터 정도 사용이 됩니다. 요 질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가 워낙 공기하고 이제 접촉이 되면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소 치환을 하거나 배관에 남아 있는 산소, 즉 공기를 바깥으로 이제 배출시키기 위해서 질소를 반드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준은 우리 그 고압가스 제조법에 따르면은 5ppm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최대값이 3.5 ppm 정도 나옵니다. 수소 농도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는 한 2 ppm 정도, 요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더 엄격하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 제어 시스템에서 어떻게 했냐면 2 ppm 이상이 되면 압축 금지를 하게끔 시스템 설계를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퍼 이후에 또 그 압축단에서도 만약에 이 2ppm, 그러니까 2%가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출, 즉 벤트를 시킨 거나 또는 출하단으로, 즉 차징 포트로 넘어가는 부분을 다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수소 폭발에 대한 안전성을 상당히 높여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팸과 알칼라인 수전해를 지금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설비를 각각 전환을 시켰을 때 수소 농도라든가 아니면 수분의 농도를 지금 본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수소 품질은 보시는 바와 같이 5ppm을, 그러니까 최대값이 약 한 4ppm 정도 나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약 20메가파스칼인데요. 그러니까 19메가파스칼이 200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하 압력이 그 200바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또 이 또한 또 검증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월별 수소 출하량, 즉 공급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래프의 왼쪽에 보시면 23년 10월인데요. 이거 그 수소를 이제 공급하기 시작한 그 초기 상태인데 10월 달에 상당한 그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수소 충전소의 그 충전 압력은 600바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이 600바인데 그 안에 있는 시스템에 유지 정비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배관에 있는 수소를 다 그 치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그 수소가 상당히 많이 버려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급량이 상당히 늘었고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월별 좀 보시게 되면 수소의 공급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수소를 활용하는 수단으로 저희가 이제 수소버스를 도입을 했고, 이 또한 중부발전에서 제주도청에 그 처음에 과제를 기획하면서 그 제주도청에다가 적극 제안을 했습니다. 수소버스를 도입해라 라고 해서 이 과제에 저희가 제안한 거는 수소버스 9대를 제안을 했고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소버스에서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조건으로 3개월간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뒤로 수소버스를 증편을 해서 현재는 지금 7대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5대까지 운영하는 걸로 지금 확정되어 있고 수소버스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소 사용량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월별 지금 일일 사용량도 지금 수소버스의 그 증가에 따라서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일 수소 사용량도 수소버스의 그 활용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주 사항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제가 20년도 10월에 이제 착수가 됐고, 이제 마을에 이제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요구 사항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일단 방호벽, 일단 폭발했을 때 마을에 영향이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분들의 인식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수소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소 충전소를 사전에 가서 답사를 하고 좀 시찰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근접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붙어 있습니다. 양식장이 있는데요. 양식장의 민원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방호벽뿐만 아니라 무진동, 왜냐면 물고기가 그 피딩 먹이를 하는 시간이 하루에 2번 있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고 물고기가 그 수중에서 영향을 받는 그 진동에 대해서 무진동으로 시공회를 해라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시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이 활동 시간에는 공사를 중지해라. 이걸 다 수용을 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공사 진행을 했습니다. 자, 시공해 보시면 사실 5개월 정도 공사 지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무덤이 발견이 돼서 약 한 10일간 좀 지연이 됐었고요. 양식장 민원 때문에 이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한 2개월 정도 중단이 됐었고, 그다음에 행원리에 그 마을에 고유 행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마을 제사 포제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도 좀 지연이 되고, 또 하나 그 기간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어요. 자, 그 부분 때문에도 총 한 5개월간 지연이 있었습니다. 또 제주도 이 그 실증시설 그 단지에 가보면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바람이 엄청 세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용접 작업이라든가 이런 토목 공사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고압가스 이제 제조 허가를 최종적으로 받긴 했는데 과정도 상당히 복잡했고요. 중간 검사, 그다음에 중간 여러 번의 중간 검사와 그다음에 완성 검사를 받고, 첫 번째 완성 검사에서 사실 불합격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분이 원래 아까 5ppm이라고 지금 그 수소가스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17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배관에 남아 있는 수분이 영향이 컸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질소 퍼징을 장시간 퍼징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고 다시 한번 재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자, 완성 검사인데요. 이 완성 검사에서도 수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고 이 부분을 다 이제 그 해결하고 나서 그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블 글랜드 이제 시공 기준이라든가 장비별 안정 인증 표시를 부착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부착이 안 돼 있어서 부착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미사용 부분에 대한 지금 케이블 인입 내지는 단자함에 있는 구멍 이런 거 다 밀봉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미흡했었고, 그다음에 안전 인증 방폭에 대한 단자대 사용 이 부분도 좀 미흡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다 조치한 이후에 고압가스 그 제조에 대한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는 차트에 지금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지금 녹색 부분이 바로 이제 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하는 중간검사, 완성검사를 통해서 그 허가까지 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금 도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과제를 계속 연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 해외 팸을 그 역할을 맡았던 부분이 우리 그 가스공사에서 팸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역할 분담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수준의 그 생산 압력은 40바입니다. 근데 국내의 그 안전 기준에는 10바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해외 거는 40바이기 때문에 이미 너무 초과됐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4배의 압력 테스트를 받게 돼 있어요. 완성 그 검사에서, 품질 검사에서. 근데 완성 검사를 받기에는 40바에 4배면 160바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일단은 샌드박스를 신청을 해서 그거를 장시간에 걸쳐서 일단 해결을 했고요. 결과는 일단 설계 압력의 1.5배로 하기로 해서 요거를 가스안전공사에 그 샌드박스를 이제 규제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인을 받고 생산 단계에서 이제 검사를 다 받고,
그다음에 공장 시험까지 다 합격을 한 이후에 23년 7월 이후에 저희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 과제비가 지금 총 222억인데요. 이 과제비 안에 튜브 트레일러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비도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었고, 어쨌든 좀 모자라는 예산이었지만 한 대는 일단 구입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스공사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원을 받아서 세 대를 임대를 해서 총 4대를 튜브 트레일러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이 수전의 설비가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단지에 가시면 저도 이렇게 기대하지 못했는데 국내 유수 그 기관들, 그다음에 기업들 엄청난 방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해외에서도 많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튜브 트레일러의 또 하나의 그 참고 사항인데요. 일단은 일반적인 그 운전면허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물 운송 자격 플러스 운전면허, 그다음에 운반 책임자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튜브 트레일러를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튜브 트레일러가 워낙에 지금 장축이다 보니까 아무데나 주차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불법 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그 지역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또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 품질 검사는 지금 법률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합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검사는 연 1회 하게 돼 있고, 자율 검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가스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지금 실시를 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계속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소 품질을 위해서는 일단 이런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소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그 고장 또는 검교정에 필요한 그 백업용을 위해서 이렇게 품질 확인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 이 부분은 수소 충전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장비를 추가적으로 좀 구비를 했고요. 밑에 있는 가스 감지기는 그 폭발 범위에 대한 가스 감지기가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장이 생겼을 때 가스의 누설을 감지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장비도 좀 구비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언급을 좀 못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저희 중부발전에서 했던 그 역무 중에 2가지가 있었죠. 안전관리, 그러니까 즉 안전위험성 평가 플러스 안전 지침, 그다음에 안전관리 규정을 개발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최초로 말씀드렸던 그 운영 매뉴얼하고 유지보수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남부발전에서도 지금 제주에서 12메가와트급 수전의 설비를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는데, 아쉽게 그 SK라고 하는 아까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가 중간에 연구개발 포기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역무가 빠지면서 10.9인가요? 그 메가와트로 좀 용량이 줄었고, 그 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순조롭게, 중간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아마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현재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중부발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2.5메가와트 그린 수소를 착공을 합니다. 그 신보령 그 발전 본부에 그 소수력하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2.5메가와트 그린 수소를 사업을 지금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 수소 생산할 때 이제 물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그 수소 생산을 하기 위한 물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공업용 수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데미워터까지 좀 가공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상수도를 받아서 데미워터로 일단은 데미워터로 수처리를 해서 그
수전의 스택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업용수로도 할 수 있지만 물처리 시설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예, 제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궁금한 거 좀 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 저번에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수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험 끝나고 거기 뭐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거 하나 하고 지금 또 보령에다가 뭐 2.5메가와트 또 수준에 설비한다 그러는데 예, 태양광이나 소수롭게 하면 차라리 파는 게 훨씬 나은데 그렇게 비싼 전기를 가지고 수준에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또 한글 어디에 사용할 거냐 아니면 중부발전소 그냥 그 발전기에 사용할 거냐 알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제주도에서는 지금 보시는 그 행원풍력 발전 단지에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문제점은 아까 그 해외에서 들어온 수전에는 사실은 약간 좀 불안정성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직 지금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됐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어차피 좀 질문을 받았으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이 과제를 최근에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남부발전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12메가와트급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SK가 지금 포기를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가스공사가 왜냐하면 지금 정량적 목표라는 그 기술적 기준치가 있는데 이거를 달성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해외 수전에 즉 팸 수전에 대해서는 지금 안정성을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그 알칼라인하고 300kW급 그 팸 올인원 수전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수소 생산에는 차질이 없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2.5메가와트급을 지금 그 생산해서 그 활용처는 지금 보령에 수소 충전소가 지금 완공이 돼서 실제 충전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 생산된 전량을 다 거기에 공급하는 걸로 보령시와 협약이 끝났습니다. 또 하나는 발전기에도 수소를 사용하잖아요. 거기에도 사용하는 걸로 일단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성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팔고 있는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한 9,000원 정도 합니다. 키로당. 현재 지금 여기 시중에서 팔고 있는. 근데 지금 제주에서는 요 키로당 17,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돈을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생산 원가는 저희가 지금 원가는 그대로 가고 나머지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원을 다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그 풍력 발전으로 손실 보는 부분에서는 다 보전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도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좀 많은데요. 지금 현재 각 업계나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에서도 지금 한국성급이라는 연구기관에서 경제성 분석을 어느 정도 했고 키로당 단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도출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계속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발표 잘 하셨고요. 이 과제가 아마 그 선두를 가다 보니까 엄청난 난제를 뚫고 이 과제를 수행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거 아까 경제성도 따졌지만은 이게 수전에는 앞으로 가야 할 사항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되집니다. 앞으로 무조건 신재생이 이제 커트일되지 않기 위해서는 잉여 전력을 활용하는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마 답변을 못 해도 좋습니다. 이 국내 빠른 확산과 보급을 위해서 이런 설비가 아까 그 운영 매뉴얼이나 유지 보수 매뉴얼 또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을 했다 했잖아요. 네. 통상 그 연구 과제를 활용해서 개발한 것은 사실 블로킹 돼 가지고 공유가 어렵잖아요. 근데 국내에 좀 사명감을 갖고 제 바람이라면 이걸 좀 타 발전사나 민간 발 이런 데 좀 공유를 해 가지고 국내에 좀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좀 빠른 확산을 해 가지고 공유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제와 유사한 산업이 좀 국내에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어쨌든 국가 과제다 보니까 그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공개에 제한을 두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이 매뉴얼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고 출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 내에서는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어쨌든 국가도 국민을 위한 그 연구 개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아마 공유를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각 참여 기관에 좀 어느 정도 설득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이렇게 적극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예. 설비를 세 가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예. 해외 팸은 좀 어쨌든 문제가 좀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라던가 운영할 때 투입되는 뭐 비용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지금 좀 우위에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거의 예산 부분이 좀 예민하긴 한데 저희가 맡은 부분은 이제 시설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용무 중에 이제 그거하고 좀 거리가 멀긴 한데 일단 단가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팸이 금액이 국산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예, 월등히 높고요. 거기 정도만 알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국내 팸은 지금 현재 1메가와트급 개발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한전에서도 추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 요 플러그 파워에서는 해외 그 미국 자동차 회사랑 대규모의 그 기술 그 개발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고 플러그 파워도 좀 도약하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그걸 지금 모색하고 있고 저희 중부발전과 아마 손을 요번에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2.5메가와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현대자동차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이 알칼라인은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좀 세계적인 수준은 아닙니다만 거의 세계적인 수준 그 바로 밑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화가 되어 있고 팸은 현재 1메가와트는 아직 국산 개발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현대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저희가 좀 파악을 했고요. 예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요번에 팸 요거 해외 수전에 하면서 느낀 건데요. 발전 설비를 하다 보면 지멘스, GE, 그다음에 알스톰 보통 이 회사들이 국내 그 건설에 들어오게 되면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죠. 그 기술의 유출, 그다음에 자기들 공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철저하게 차단하거든요. 근데 이 플러그 파워는 오히려 몇 갑절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제한해 두었고 기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찌 됐든 이 부분을 좀 풀기가 좀 어려웠고요.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해외 거는 거기에 끌려가다 보니까 기술에 좀 한계점이 있었고요. 가급적이면 만약에 수전을 계속 확산하신다고 하시면 국내 위주로 좀 해서 기술 개발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발표와 질의응답을 해주신 박만기 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